안녕하세요. 열정의 넘쳐입니다.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목동 9단지 재건축 정비계획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목동 신시가지 재건축 정비계획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기존에 이제 유튜브 찍어 놓은 영상들이 저기 유튜브에 있으니까 그거랑 같이 비교해서 살펴보시면은 이해하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자, 어떻게 정비계획이 수립됐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입지는 목동역, 지하철 5호선 목동역 남측에 있고요. 예, 여기 이제 남부지방법원 검찰청 바로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단지 내에 신서초등학교가 있어서 뭐 애들 학교 보내기에는 꽤 괜찮죠. 자, 우측에 뭐 스카이라인 계획들을 보게 되면 요 밑에 보시게 되면 어, 단지 중앙으로 갈수록 이렇게 층이 높아지는 식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최근에 정비 계획 나오는 데들 보면은 이쪽 도로가보다는 단지 중앙을 높게 설계하는 게 트렌드입니다. 자, 대지 지분을 보게 되면 대지 면적은 한 5만 평 되고요. 세대 수는 한 30세대. 세대당 평균 대지 지분은 24.9평으로 굉장히 많죠. 용도 지역은 이제 표시가 안 돼 있는데 여기 3종입니다. 3종. 그러면 당연히 용적률 300%로 재건축을 하겠죠. 평형 구성을 보게 되면 제일 작은 게 22평. 대지 지분이 13.49평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이 뭐 28평. 17.89평, 뭐 31평이 21.3평, 그 다음에 32평이 22.72평, 이렇게 되고, 제일 큰 게 뭐 57평이 뭐 39.41평. 그러니까 분양 평수 대비 대체적으로 대지 지분이 많죠. 그러니까 당연히 세대당 평균 대지 지분도 굉장히 많게 나온다. 그러면 요거 가지고도 알 수 있는 게 결국 다른 단지랑 이제 비교를 해보면 세대당 평균 대지 지분이 많다라는 건 결국 이제 일반 분양이 많다라는 거고, 일반 분양 수입이 많으니까 당연히 조합원 분양 수입은 다른 단지에 비해서 더 낮게 책정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자, 현재 나와 있는 매물은 지금 22평이 14억에 나와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12월 달에 뭐 13억 7,500, 13억 7천, 뭐 14억 요 정도의 거래가 됐었고, 뭐 1월 달 현재까지는 이제 거래가 되고 있질 않다. 자, 여기 위치가 여기 있고요. 여기 디테일하게 보면 획지, 여기 이제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게 획지 1하고 2 이렇게 돼 있고, 여기다 이제 아파트를 이제 올리는데 최고 층수는 이제 각각 49층으로 올리고 용적률은 299.94%로 하겠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정비구역도가 이렇게 돼 있고요. 여기 토지 이용 계획을 보게 되면 신서초등학교 왼쪽 편으로 이제 공원이 계획돼 있고, 이쪽 목동로라고 표시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이제 경관 녹지가 이렇게 이제 위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용도 지역을 보게 되면 단지 내에 일정으로 표시됐던 것들이 이제 공원이란 말이에요. 근데 공원이 신서초등학교 옆으로 이전을 했으니까 용도 지역이 이제 바뀌겠죠. 기존에 있던 거는 이제 3종이 되는 거고, 어, 그 다음에 이쪽 신서초등학교 초등학교 옆편 용도 지역이 1종으로 변동이 되게 되겠죠. 여기 배치도인데 그러니까 세대 수가 상당히 많으니까 동수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단지 중앙에 요런 데 보면 이제 49층, 45층 이렇게 돼 있고, 일부 뭐 15층, 뭐 7층도 있고요. 그게 아마 이제 그 초등학교 근처에 있는 데는 이제 못 짓기 때문에 그렇게 돼 있고, 그리고 대체적으로 뭐 한 29층, 뭐 37층, 40층, 35층 뭐 이런 식으로 다양한 층수로 배치되어 있고, 도로가 쪽은 12에서 15층 이 정도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상가는 이쪽 북쪽에 하나가 있고 남쪽에 두 개가 이렇게 배치되어 있습니다. 예, 뭐 현재 계획은 그렇게 돼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단지 내에 뭐 주민 뭐 휴게 시설이나 뭐 요런 부대 복리 시설들 이런 식으로 이제 배치하겠다라는 게 돼 있고요.
자, 그래서 이제 6일, 오늘이 7일이니까 이제 어제부터 이제 공람이 시작됐고 3월 10일까지 정비계획에 대해서 이제 공람을 합니다. 자, 토지 이용 계획을 보게 되면은 이제 기반 시설 기부 체납하는 게 10.8%라고 표시가 돼 있어요. 이제 공원이 3.1%, 녹지가 3.4%, 도로가 4.3%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주 3에 보면 이제 순부담 비율은 6.84%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른 아파트 단지랑 거의 비슷한 6% 전후로 대부분 다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의 비슷하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건축물에 관한 계획을 보게 되면 용적률은 이제 3종이니까 299.94%로 돼 있고 최고 층수는 이제 49층이다. 신축 세대수는 이제 3,957세대고요. 임대가 473세대. 임대 비율은 11.95%. 다른 데는 또 비슷합니다. 그리고 토지등 소유자가 2,030명이고 일반 분양이 1,454세대다. 그래서 일반 분양 비율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71.6%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평형 구성을 보게 되면 60 이하가 1041세대 26.3%고 60 초가 85 이하가 1569세대 39.7% 정도 되고요. 85 초가가 1347세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분양 평형을 보면 이제 59, 이제 74, 84, 105, 125, 149, 168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가장 큰 평수가 168인데 세대 수가 이제 44세대밖에 안 되죠. 149도 이제 48세대밖에 안 된다. 그래서 종전 평형을 보게 되면 이제 가장 큰 평수가 55평인데 종전 세대수가 175세대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로얄층을 갖고 있어야 가장 큰 평수 전용 168을 한번 노려볼 수 있고 그리고 로얄층을 가지고 있어야 전용 149도 이제 노려볼 수 있겠죠. 그래서 55평 가진 사람 중에 이제 저층, 뭐 탑층 이런 분들은 149나 168을 분양받기는 힘들어 보이고 전용 125를 이제 분양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125가 지금 504세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다 합치니까 대충 한 600세대 정도 되는데 그게 결국엔 뭐냐 38평 소유자 중에 일부가 이제 전용 125를 받게 될 거고 그리고 대부분의 세대수는 이제 전용 105를 분양받게 되겠죠. 그리고 여기 84가 이제 995세대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85 초과가 1347세대에 995세대 하면은 거의 보자 2200 뭐 한 40여 세대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근데 종전 세대수가 2030세대니까 20평을 가지고 있어도 전용 84는 무난히 분양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알 수가 있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여기 27평 소유자 중에 일부는 지금 30평부터 이제 55평 사이까지가 1190세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8호 초과가 1347세대니까 대충 1200개 빼면 157세대가 남는단 말이에요. 그럼 27평 소유자 중에 157세대는 여기 전용 105를 이제 분양받을 수가 있다. 27평 소유자 중에 일부는 이제 전용 105를 이제 분양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고 나머지는 이제 전용 84를 분양받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공공시설 제공 면적을 이제 계산을 해보면 내가 새로 설치하는 거, 그 다음에 기존에 있는 거 더하기 빼기 하니까 여기 11,429.8제곱미터 해서 6.24%가 이제 순부담 비율이라고 나오고요. 허용 용적률 인센티브는 이제 맥스 20%를 받았는데 공공보행 통로로 10%, 열린 단지로 5%, 층간소음 해제로 이제 5%, 이런 식으로 해서 맥스 20%를 적용받았다. 자, 건축 개요를 보게 되면 요거를 이제 보여드리는 이유가 요것 때문에 그래요. 지금 계약 면적이 얼마 정도로 돼 있는지 한번 보니까 전용 5구의 계약 면적이 40.77평 그냥 평균 정도 되고요. 그다음 한 84를 보니까 57.91평이에요. 그럼 그 얘기는 뭐냐?
보통 이제 수도권 평균이 한 55평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그럼 거의 이제 58평 정도 되니까 한 3평 정도 평균 이상으로 많다라는 거죠. 그럼 그 얘기는 뭐냐, 지하 주차장이나 이제 부대 시설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좀 더 많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대당 주차 대수는 1.59 대 1입니다. 이 정도면은 무난하죠. 목동 7단지 같은 경우는 1.4 대 이 정도 선이었기에 약간 좀 작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여기 9단지 같은 경우는 1.59 대 정도면 좀 양호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가장 중요한 토지 등 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을 보게 되면, 자, 추정 비례율은 100.61%고요. 수입이 6조 5142억, 지출이 2조 6083억, 종전자산 추정액이 3조 8821억,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래서 종전자산을 어떻게 추정했냐 보니까 24년 11월에 KB 시세 하한가를 이제 평균해가지고 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정상거래사의 추이와 개발 이익 균형 고려 일부 격차율을 소폭 조정했다. 한 1에서 2% 정도는 좀 조정했다. 이렇게 표시를 해놨어요. 그래서 22평의 종전자산이 한 12억 6천 정도 돼요. 그래서 여기 2월 7일자 KB 시세 이제 평균가를 보면 13억 6천이란 말이에요. 한 1억 정도 낮게 종전자산이 추정되어 있다. 이런 걸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28평 같은 경우가 15억 7천, 근데 16억 8,500 뭐 이러니까 한 1억 정도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면 22평하고 거의 비슷한 거고, 31평이 16억 4천, 17억 2천. 이제 여기도 한 8천 정도 차이 나고, 그러면 얼추 대체 가장 큰 병수 4평, 56평. 얘네들도 26억 5천이었는데 25억 2천 이렇게 되니까 대략 한 거의 1억 얼마 정도 차이 나게끔 얼추 KB 시세랑 거의 평균가가 아니고 하한가랑 거의 랑 비슷하게 지금 추정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조합원 분양가를 보게 되면 전용 5구가 12억 한 7천 정도 되고, 74가 15억 4천, 84가 16억 4천입니다. 지난번에 최근에 한 목동 7단지 같은 경우는 요것보다 훨씬 높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는 이유가 아까 처음에 대지지분, 세대당 평균 대지지분에서 말씀드렸듯이 결국엔 세대당 평균 대지지분이 크니까 일반 분양 수입이 많다. 그러면 당연히 조합원 분양가가 낮아질 수가 있겠죠. 그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용 105가 18억 한 8천 정도 되고, 전용 168 가장 큰 게 26억 3,700 정도 된다. 자, 수입을 보게 되면 이제 6조 5,142억인데 조합원 분양 수입이 3조 6,119억, 일반 분양 수입이 엄청 많아요. 2조 5,169억이라고 돼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기타 수입해서 3,261억이 책정되어 있는데, 조합원 이주비용 이자 조합원이 부담한다. 그 얘기는 뭐냐, 수입에 이주비 이자를 포함을 시켰다라는 건 결국 조합원들이 입주할 때 여기 이주비 이자에 대해서 후불제로 납부를 해야 된다는 걸로 계획을 세운 겁니다. 그래서 무상 이주비가 이주비 무이자가 아니고 이주비 이자는 후불제다. 그리고 조합원 분양가는 이제 84 기준으로 보니까 평당 4,643만 원 정도 책정을 했고요. 일반 분양가는 지금 84 기준으로 19억 3천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평당 이제 5,463만 원. 그러니까 목동 7단지보다는 낮게 책정돼 있고, 요 평당 한 5,500 정도면 나머지 단지들 일반 분양 추정한 거랑은 얼추 거의 비슷한 분양가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19억 3천으로 돼 있으니까 이 정도 되면 약간 일반 분양가를 좀 올릴 여지도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자, 총 사업비를 보게 되면 사업비가 2조 6,083억인데 공사비가
1조 9,902억 원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연면적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뭐 기부 체납 시설 공사비라 매입 부가세, 우리 그 전용 8호 초과에 대해서는 부가세가 건물분에 대해서 이제 부가세가 붙게 된단 말이에요. 그것도 이제 포함이 돼 있다라고 표시가 돼놨어요. 그러니까 공사비에다가 이제 연면적 평으로 환산해서 나누니까 평당 이제 836만 4,790원이 나오더라. 그럼 그 얘기는 뭐냐? 요 뒤에 있는 거는 결국 이제 부가세나 기타 공사비니까 그래서 한 평당 한 800만 원 정도로 추정된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사업비에 조합원 이주비 대여금 이자가 아까 3,261억이 포함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업비에서 이걸 지출을 하고 결국 아까 입주할 때 또 조합원이 이주비 이자를 납부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주비 이자는 이제 입주 때 납부하는 후불제다. 무상은 이주비는 아닌 걸로 되어 있습니다. 뭐 다른 데들도 최근에 나온 데는 다 비슷합니다. 자, 그리고 지금 분담금을 보게 되면 종전에 22평 소유자가 25평 전용 5구를 신청하게 되면 1,318만 원을 내면 되고요. 만약에 35평 전용 8사를 신청하게 되면 3억 7,600을 내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28평 소유자가 31평을 신청을 하게 되면 4천만 원을 환급받는 걸로 되고 35평을 신청을 하게 되면 5,900만 원 5,900만 원 분담금을 내는 걸로 되어 있다. 31평 같은 경우는 950만 원 정도를 이제 환급받는 걸로 되어 있고요. 35평 신청했을 때. 그리고 36평 같은 경우는 43평을 신청하게 되면 7,800 정도를 내면 되고, 그리고 39평 소유자가 52평을 신청하면 1억 1천을 내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45평 소유자가 62평을 신청하면 한 1억 정도, 그리고 48평 같은 경우는 한 1,100만 원, 52평은 1억 1,300만 원 정도를 환급받고요. 56평이 가장 큰 평수 70평을 분양 신청을 하게 되면 9,600만 원 정도를 내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공사비는 지금 평당 800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지금 분위기 정도면은 적어도 한 850에서 한 900 정도까지는 이제 올라가야 된다고 이제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한 850에서 850도 너무 작은 것 같고 한 900만 원 정도까지는 이제 올라가게 된다. 그럼 한 이렇게 올라가면 이제 평당 한 100만 원 정도 이렇게 이제 올라가게 되면 이제 일반 분양가가 평당 이제 5,500전으로 이제 책정이 돼 있잖아요. 근데 요거를 이제 일반 분양가를 올리게 되면 요 공사비 증액분하고 이제 퉁칠 수 있는 여지는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주비 금융이자는 조합원이 개별 납부하고, 분담금 이자도 당연히 이제 조합원이 납부하는 거고, 재건축 부담금도 이제 조합원이 납부하는 거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지금 제일 작은 평수가 14억에 나와 있었고, 전용 8사를 분양 신청했을 때 내야 되는 이제 분담금이 3억 한 7천 정도, 3억 8천 정도라고 이제 보게 되면 자, 14억 주고 사서 분담금 3억 8천, 이거 합치면 이제 17억 8천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주비랑 요 중도금이자 뭐 한 2억 된다 치고, 그리고 재건축 부담금 한 2, 3억 이 정도 보면 대충 한 22억 언저리에 산다라고, 이제 실매가가 한 22억 정도가 이제 되는 거다. 이렇게 이제 추정이 되겠네요. 감사합니다.